7일차 학습입니다. 파트 3 안전운행 요령입니다. 챕터 4에서는 도로 요인과 안전운행을 공부하고 챕터 5는 안전운전의 기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상 기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합니다. 교재는 169페이지에서 19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4 도로 요인과 안전 운행의 내용입니다. 교재 1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 측대 내용을 알아봅니다. 길, 어깨, 갓길 또는 중앙 분리대 일부분으로 포장, 끝 부분을 보호하고 측방의 여유 확보, 운전자의 시선 유도 기능을 갖는 것이 측대가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편경사입니다. 평면 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 경사를 말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시거입니다. 운전자가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도로의 선형과 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곡선부의 방호 울타리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자동차의 차도 이탈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탑승자의 상해와 자동차의 파손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를 정상적 진행 방향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170페이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중앙 분리대 주된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상하 차도의 교통 분리입니다.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 방지, 도로 중심선 축의 교통 마찰을 감소시켜 교통 용량 증대를 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면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활용할 수 있어 교통 처리가 유연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광폭 분리대의 경우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행자에 대한 안전섬이 됨으로써 횡단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요에 따라 유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형차의 현광 방지로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의 눈부심을 방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다섯 번째 항목 교량과 교통사고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첫째,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하여 교량 폭이 좁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낮습니다. 세 번째,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통통제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1과 172페이지 회전 교차로와 도로의 시설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회전 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진입 방식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자동차가 양보하고 회전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로터리 또는 교통서클에서 회전 자동차가 양보하고 진입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부에서 회전 교차로는 저속 진입이고 로터리 또는 교통서클은 고속 진입입니다. 다음 세 번째 회전부에서
회전교차로는 고속으로 회전차로 운행이 불가하고 소규모 회전 반지름 위주가 됩니다. 로터리 또는 교통 서클에서 고속으로 회전차로 운행이 가능하고 대규모 회전 반지름 위주가 됩니다. 우선 172페이지 회전 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에서 네 번째 분리 교통섬의 내용입니다. 회전 교차로는 감속 또는 방향 분리를 위해 필수 설치가 되고 로터리 또는 교통 서클에서 선택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네 번째 항목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버스 정류소 위치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교차로 통과 전 정류소입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교차로 통과 후 버스 전용 차로 상의 교통량이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할 때 교차로를 가속거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버스 전용 차로에 있는 자동차와 좌회전하려는 자동차의 상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통과 전 버스 전용차로 오른쪽에 정차한 자동차들의 시야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4페이지 네 번째 항목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버스 정류소 위치에 따른 장단점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교차로 통과 후 정류소입니다. 장점은 버스 전용 차로상에 있는 자동차와 좌회전하려는 자동차의 상충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상에 있는 차량의 감속에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출퇴근 시간대 버스 전용 차로상의 버스들이 교차로까지 대기할 수 있으며 버스 정류장에 대기하는 버스로 인해 횡단하는 자동차들은 시야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도로 구간 내 정류소 횡단보도 통합형입니다. 장점은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이 진출입 동선이 일원화되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정류장으로의 접근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정류장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가로변 버스 정류장 또는 정류소 위치에 따른 장단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차로 통과 전 정류장 또는 정류소입니다. 우선 장점은 일반 운전자가 보행자와 접근하는 버스의 움직임 확인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버스에 승차하려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인접한 버스 접근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정차하려는 버스와 우회전하려는 자동차가 상충할 수 있으며 횡단하는 보행자가 정차되어 있는 버스로 인해 시야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차로 통과 후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내용입니다. 장점은 우회전하려는 자동차 등과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정차하려는 버스로 인해 교차로상에 대기 차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5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변 버스 정류장 또는 정류소 위치에 따른 장단점 가운데 세 번째, 도로 구간 내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내용입니다. 우선 장점은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시야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정류장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버스 승객의 무단 횡단에 따른 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승객은 버스 탑승을 위해 정류장 최단거리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우회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내용입니다. 챕터 5 안전 운전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항목의 방어 운전의 기본 기술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위험의 인지, 그 다음에 방어의 이해, 그 다음에 적시에 정확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방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운전 자세를 갖추어 미리 위험한 상황을 피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운전하는 것,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이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을 방어 운전이라고 합니다. 179페이지 시가지, 고속도로 등의 방어 운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시가지 교차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행을 합니다. 두 번째, 교통경찰 수신호의 경우입니다.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통행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입니다. 통행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의하며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또는 어린이 등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가 바뀌는 순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의 사고의 대부분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발생하므로 반대편의 도로의 교통 전반을 살피며 1, 2초의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출발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내륜차에 의한 사고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는 뒷바퀴로 자전거와 보행자를 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좌회전할 때는 정지해 있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가지 이면 도로에서의 방어 운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면 도로 운전의 위험성입니다. 이면 도로는 간선 도로와 달리 운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면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속도를 낮추고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라도 곧 정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다음은 위험 대상물을 계속 주시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나 이륜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통행 공간을 배려하면서 운행, 그리고 자전거나 이륜차의 갑작스러운 회전이나 주차, 차량의 출발에 대비하여 감속을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언덕길의 방어 운전 내용입니다. 첫째는 내리막길 안전 운전과 방어 운전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며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이나 페이퍼록 현상을 예방하여 운행 안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방도로에서의 방어 운전 가운데 두 번째,
커브길 주행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첫째는 커브길에서는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 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전 중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속이나 감속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의 중앙으로 치우쳐 운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간에는 경운기, 야간에는 전조등을 사용하여 내 차의 존재를 알리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항상 반대 차로에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는 대부분 안전표지로 금지하고 있으나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전방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앞지르기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겨울철에는 빙판이 그대로 노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심하여 운전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야간 경제 운전 내용 가운데 세 번째 경제 운전에 관한 내용 중 경제 운전의 기본적인 방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가속과 감속을 부드럽게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공회전을 피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급회전을 피하고 전방으로 나가려는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드럽게 회전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일정한 차량 속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제 운전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고장 수리나 차량 관리 비용의 절감과 타이어 교체 비용 등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장 수리 작업과 유지 관리 작업 등의 시간에 대한 손실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해 배출 등 환경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교통 안전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운전자와 승객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본 운행 수칙과 계절별 안전 운행에 관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 항목 주행, 추종, 진로 변경 가운데 16번째 내용입니다. 급차로 변경을 하지 않으며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도착하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입니다. 교차로 통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좌회전 차로가 두 개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1차로 중, 소형 승합 자동차, 2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통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형차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완전히 통과시킨 후 좌회전을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우회전하기 직전에는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을 확인하고 내륜차 현상으로 인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전할 때는 원심력이 발생하여 차량이 이탈하지 않도록 감속을 하여 진입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의 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운기를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상 기출문제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전자 요인과 안전운행의 1번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시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으로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판단, 2번 인지, 3번 조작, 4번 훈련. 정답은 2번 인지가 되겠습니다. 판단은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여 운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조작은 판단에 따라 자동차를 조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운전과 관련되는 시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감소한다. 2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폭이 넓어진다. 3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진다. 4번 시각을 통하여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획득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폭은 좁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5번 문제 동체 시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동체 시력은 저하된다. 2번 연령이 높을수록 동체 시력은 저하된다. 3번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와 동체 시력은 상관이 없다. 4번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동체 시력이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에서는 동체 시력도 그만큼 저하가 됩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암수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암수능이 떨어지면 낮 시간에 터널 밖을 운행하다 어두운 터널 안으로 주행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운전자의 심한 시각장애를 일으킨다. 3번 암수능은 빛의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4번 암수능은 명수능에 비해 시력 회복이 빠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수능의 시력 회복이 명수능에 비해 느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시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이다. 2번 정지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3번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120도 정도이다. 4번 운전 중인 운전자의 시야는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경우 40도 정도로 축소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160도 정도가 됩니다. WHO에서는 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쪽 눈의 시야가 140도 정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동체 시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동체 시력은 물체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저하된다. 2번 동체 시력은 정지 시력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갖는다. 3번 동체 시력은 조도, 밝기와는 큰 상관이 없다. 4번 출퇴근길에 주차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은닉되어 있는 것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도
동체 시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체 시력은 조도가 낮아지면 쉽게 저하가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대형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승용차 등이 대형차의 사각 지점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3번 대형차의 회전 반경은 작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적은 공간 간격을 유지한다. 4번 대형차로 회전하는 경우 회전 공간 주변에 이륜차나 보행자를 주의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형차의 회전 반경은 넓음으로 충분한 공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